일반적인 불안은 말이에요. 늘 있지만 이게 막 불안 장애가 돼서 어느 순간 나를 엄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불안을 가지고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고 오늘도 출근하고 오늘도 내일 해가면서 불안한 건 요건 괜찮은 거예요. 불안이 일정 부분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건 이게 worst예요. 최악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하면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불안마저 없어. 베스트죠. 근데 이런 인간은 없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진공 상태인데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번의 빅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빅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이직이라는 빅뱅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라는 빅뱅이 될 수도 있고 뭐 출산이라 혹은 뭐 육아라고 하는 빅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빅뱅 가운데서도 40이 좋은 건 뭐냐면 마흔을 한 단어로 정의내리면 불안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강박적 불안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강박의 결과는 결국 불안이고 불안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강박인데 이 강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냐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다든지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행동을 계속하는 걸 우리가 강박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강박이 있습니다. 문화 강박이 또 있어요.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린 그렇게 명품에 미친 듯이 빨려들었었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린 또 팬덤을 형성했었습니다. 팬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M세대가 만들어낸 최고의 팬덤이 BTS죠. 이 BTS는 저는 M세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망들을 다 탑으로 쌓아서 끌어올려서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은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전 세계가 다 반응했지만 거기에는 M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또 친절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면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이 M세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 윗세대가 볼 땐 굉장히 이기적인 세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자기만 아니까. 근데 이건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요. X세대까지만 해도 이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해서 국민교육 헌장 막 외우고 국민의 뭐 4대 의무, 3대 의무 이런 거 막 주관식으로 써가면서 그렇게 답을 썼던 세대예요. M세대부터는 학생들의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면서 살아간 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로 성장한 첫 세대라 진정 자본의 눈뜬 첫 번째 세대라고 생각해요. 이들부터 청년 주식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경제 수업을 자기들이 알아서 민간에 가서 일부러 시간 내어서 듣고 그걸 통해서 따로 공부를 해서 스터디그룹 만들어서 거기서 집단으로 함께 투자를 하고 사모펀드도 들어가고 옛날에 청년 세대들은 그런 거는 상상하지도 못해서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세대부터는 사실상 우리가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수시의 방법이 뭐 수천 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늘 해내야지만 원하는 목표에 성취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장 가도가 기본적으로 논 외의 것까지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세대라서 이 자본에 대한 것도 자기가 따로 선별적으로 이 곤란한 것들 속에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자본의 큰 틀을 또 만들고 M세대들의 졸부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에 임장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X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주로 이런 것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던 그 돈의 영역에 젊은이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건데 물론 거기에는 부모 세대의 영향이 되게 많아요. 야, 돈 벌라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저렇게 해야 되더라 심리적 임장 그리고 귀로 들은 임장 귀로 들은 주술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했냐면 이들은 이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들은 내가 어렸을 때 풍요롭게 성장했던 이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고 또 잃을 것 같은 불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잃을 것 같은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Z세대보다는 덜 잃은 세대예요. Z세대는 기본적으로 세월호 때 그 뒤로 이제 같이 침잠한 세대고요. 더 나아가서 코로나 대학 다니면서 완전히 마스크, 대학 축제 한번 못하고 그렇게 그리고 딱 졸업해서 취업하려니까 지금 경기가 이 모양이잖아요. M세대는 이거보다는 나아요. 이미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이들의 불안도 안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 감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이미 40대에 들어서 우린 경력직이에요.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Z세대들은 경력 한 번 없이
곧 지원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경력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만큼의 자본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직장생활 다 뻔한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또 내 SNS에 봤더니 뭐 전 세계가 다 졸부예요. 전 세계가 다 명품이고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가 짭이고 어디까지가 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비교 사회 속에서 엄밀히 말해서 이 비교 사회를 뒤집으면 비교 지옥 속에서 성장하면서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불안이란 단어는 현실적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성장 과정에서 내게 왔던 그 수많은 비교의 자원들, 성장을 위한 이 갈망들,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자본의 그 꿀맛과 단맛과 어마어마한 그 마술을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자본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현실이고 우리나라 특별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더 나이 든 세대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가난하게 살아가는 풍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풍선이 다 터져버릴 것 같은 그들이 이미 가져가 버리고 다 소진해버려서 우리에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불안한 미래들을 두고 이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건 불안한 거죠. 뭐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달리는지 왜 그렇게 무슨 뭐 독서를 막 하고 뭔가를 막 해요. 왜냐면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허감을, 이 불안감을. 근데 그게 특별히 40대에서 아주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50대는 왜 안 뛰는지 아세요? 다리가 아파서 못 뛰어요. 40은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이 러닝을 할 때도 그냥 뛰지 않잖아요. 양말도 브랜드, 의상도 브랜드, 머리띠도 브랜드, 심지어 또 등산 가도 스틱도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40대는 이 브랜드로 성장한 이 세대는 아직도 브랜드 열풍, 브랜드의 그 맛을 알고 기쁨을 알고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아직도 집단의 힘이 있어요. 집단의 힘이 있어서 아직은 몰려다녀요. Z세대부터는 각자 좀 흩어진 개념이 있는데 아직은 M세대들은 몰려다니는 세대라 크루도 자꾸 이렇게 M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려다니잖아요. 약간 들개처럼. 근데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들깨 집단처럼 모여야 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모여서 거기서 나의 존재감, 나와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이들이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불안이 이들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작동 버튼이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조망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망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세대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해요. 한국전 이전의 산업화 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뭐 알파세대, 베타세대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세대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세대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각 세대를 움직이고 각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단어들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큰 조망 안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객관화라고 하죠. 보통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개인의 주관적 삶에 대한 객관화인 거고요. 시대에 대한 객관화를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불안하고 쫄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숲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세대의 숲에서 길을 잃은 거거든요. 그럴 때 한 번쯤 긴 호흡을 가지고 세대를 쭉 살펴보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이 첫째,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매 맞을 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매 맞아 보잖아요. 나만 맞으면 억울해. 다 맞으면 또 괜찮아. 그죠? 잘 보면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너도 불안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거칠고 서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애들도 거칠고 서툴어. 이러면 약간 안심이 돼요.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하향 비교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하향 비교를 필요할 때 하고 대부분 다 상향 비교를 합니다. M세대는 아직은 다 상향 비교를 해요. 상향 비교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상향 비교를 하면 그와 비슷해지려고 하거든요. 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해요. 하향 비교는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향 비교할 그 대상을 딱 정해놓으면 인생이 편하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정신 건강의 최고봉은 남 탓이에요. 남의 탓하면 얼마나 편해요. 세상 편하잖아요. 내 탓을 하면 그게 괴로운 거죠. 이 M세대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은 아직까지는 남 탓을 하는 세대라는 걸. Z세대부터는 다 내 탓 세대로 이제 들어가서 자기 처벌을 공개적으로 하는 세대가 되거든요. 지금 M세대까지만 해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요. 이런 소리를 지르고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간 것들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도 하고 막 이런 세대들이에요. 아직은 더 발칙하고 아직은 자유롭고요. 에너지도 있는 세대거든요.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말은 아직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세대라고 부르지만 현실적 맥락에서 보자면 절망의 세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이 문화적인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먼 그 시선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 내가 한 사람으로서는 비교지옥 속에 살아가고 늘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크게 내가 M세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봤더니 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한테는 이런 문화적인 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약간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세대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더라고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석기, 청동기, 철기 쭉 지나서 21세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정글 속에서 인생이 다 단도 하나 들고 이제 막 파헤쳐 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끝도 한도 없이 그렇게 밀림 속에 파묻혀 죽는 겁니다. M세대는 이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발칙한 세대이고 풍요롭게 자라기도 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빛났으면 좋겠어 반짝반짝.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먼 거리에서 숲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40이란 나이, 우리가 보통 공자님이 40이면 불혹이라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대요. 40 넘은 분들 다 알아요. 미친 듯이 흔들려요. 50 나이 먹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공자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50 넘었는데 왜 지천명인지 알아요. 문제가 지천이라서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자부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긴 해요. 한 가지 기억하게 될 건 긴 삶에서 보자면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시기가 불안해요. 불안이라는 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40대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자꾸 나비포옹 자꾸 이렇게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셀프 케어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작고 큰 셀프케어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거대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M세대부터는 X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요.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지금 100세 넘는 분들 워낙에 많잖아요. M세대들은 거의 다 100세를 다 넘어요. 혼자 스스로가 1세기 이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세월을 어떻게 사냐.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난 미리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쭉 살아와서 40대가 되면 얼추 아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밑바닥도 있지만 다시 올라오는 순간도 있다는 걸 그래도 경험하는 나이가 40이에요. 내가 이런 극복의 경험들이 나름 누적치가 있는 나이가 딱 40 넘어서부터는 이 30이 주는 그 불안하고 방종, 이기 느낌하고는 40은 딱 달라요. 왠지 내가 중년이 된 느낌이 살짝쿵 있단 말이에요. 멋대로 행동하지도 못해요. 몸도 삐걱삐걱 좀 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나에게는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과거보다 왠지 내가 천식이 심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겠지만 우리는 극복치를 더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더군다나 이 40이 주는 기쁨을 좀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이 40이 주는 불안이 크지만 40이 주는 기쁨도 굉장히 크거든요. 불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틈새 불안, 성취 불안, 이직 불안, 얘기 불안, 비교 불안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불안의 요소들이 40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 많은 대로 다들 그렇게 불안들이 많이 있지만 40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진행형이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청신호예요. 불안한 사람은 불안은 마치 뭐와 같냐면 목을 조이는 것과 똑같아요. 공황장애 같은 거 보세요. 미칠 것 같잖아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아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행인 거예요. 일반적인 불안은 말이에요. 늘 있지만 이게 막 불안 장애가 돼서 어느 순간 나를 엄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불안을 가지고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고 오늘도 출근하고 오늘도 내일 해가면서 불안한 건 요건 괜찮은 거예요. 불안이 일정 부분 통제 영역 안에 있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건 이게 worst예요. 최악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하면서 불안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뭔가를 하는데 불안마저 없어. 베스트죠. 근데 이런 인간은 없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진공 상태인데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번의 빅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빅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이직이라는 빅뱅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라는 빅뱅이 될 수도 있고 뭐 출산이라 혹은 뭐 육아라고 하는 빅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빅뱅 가운데서도 40이 좋은 건 뭐냐면 이게 블랙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빅뱅이 시작이 되면서 이 각각의 빅뱅이 마치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멀리 보면 이 빅뱅은 꽃이 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각각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도 내일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직장 계속 나가고 내가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럭저럭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의 일상이 또 이어진다. 40은 괜찮은 40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게 뭔지 아세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일상을 만드는 것 같죠. 일상이 나를 길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요. 우리가 보통 40이 되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딱 발생해요. 그러면 일상이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애가 나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배가 고파. 이 치사한 배가, 이 눈치 없는 배가 꼬르륵거려요. 이게 일상이에요. 우리는 늘 그때 되면 밥을 먹었고 그때 돼서 얘가 다시 배가 꼬르륵 거리는 거예요. 우린 장례 치르고 나면 아픈 가슴 부여잡고 다시 또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인데 그 일상이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세대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 불안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도중에서도 가장 요동치는 그 나이대에 우리는 21세기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21세기 그 요동치는 나이에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조그만 휴대폰 시대를 끝나서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쓰는 세대들과 같이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가 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나라는 사람의 스탠스도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직은 할 일이 있고 계속 어떤 일을 해가고 매일 나의 일상을 이어간다면 불안하나 이 삶은 괜찮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